자, 판사의 처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최태영, 노소영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정말 오랫동안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노소영 씨가 이혼을 그래 이혼하마라고 하면서 일단 이혼을 할게. 그런데 너 SK 주식 그거 1조 3천억 원어치 나한테 줘. 우리 결혼하고 나서 SK가 많이 컸잖아.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어치를 나한테 주라. 그럼 이혼을 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SK 회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제 요거를 재판에 가져갔지요. 예. 재판에 가져갔는데 작년 12월 6일 날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재산 분할로 665억. 그러니까 1조 3천억에 비하면 요청한 금액의 20분의 1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누구냐 봤더니 여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남성이 판결을 내렸으면 저 남자가 저 역시 남자 편 들어갖고 저렇게 냈구나 할 텐데 여성 판사가 네. 여성에게 거의 완패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니까 사실 사람들이 여자 판사가 봐도 뭐 그런가 보다. 약간 뭐 라고 그런 이제 식의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예. 저 이혼 판결 났을 때 네. 회사에서는 신문사 편집부에서는 저는 그다지 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뭐 다 많은 사람들도 얘기를 안 했고 네. 했는데 집에 가서 오히려 네. 제 처와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아무래도 뭐 여성들은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뭐 좀 어쨌든 이혼의 귀책 사유도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예. 그 집안의 또 상황도 네.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노소영 관장이 요구한 것은 뭐 저렇게 큰데 저 판결은 너무 좀 심하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주부들이 공부를 네. 했고 저가 뭐 집안에서 별로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냥 뭐 그냥 받아들였는데 네. 어제 퇴근하고 네. 처가 다시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실 네. 저는 어저께 이 뉴스를 보지 못했어요. 네. 네. 법사위에서 뭐 이런 얘기했을 때는 좀 못 봤는데 처가 아니 최태원 노소영 그 이혼 판결한 그 판사가 그만두고 SK로 갔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무슨 SK를 가냐고 그렇게 하면서 뭐 얘기 들어보라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SK 간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SK에 간 것이 아니고요. 예. 요 김현정 판사인데요. 사법연수원 30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였고 올해 초에 지난달에 이제 예. 판검사들 이제 인사가 있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판사 인사가 있었는데 사표를 내고 인사 전에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발언으로 가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SK 간 건 아니잖아요. 네, 법무법인 발언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 예. 검사, 판사를 엄청 많이 영입을 한 거예요. 변호사는 한 21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검사, 판사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여기가 전형적인 전관예우 전문 로펌이다. 이렇게 불리는 데예요. 예. 전관예우를 하면은 좋은 게 큰 기업 사건들을 많이 재벌 사건들 무슨 뭐 유력자 사건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잖아요. 해갖고 여기로 옮겨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부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 하면 로펌으로 갔으니까 자 그러면 그 여성 판사가 로펌으로 가고 SK가 나중에 돈을 거기다 몰아주면 네. 이 여성 판사는 수당을 많이 받거나 연봉을 많이 받거나 지분도 받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이 여성 판사가 SK로 간 거랑 똑같다 하는 논리가 퍼져갖고 지금 SK로 갔다 하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갖고 어저께 법사위에서 전주혜 네. 의원이 판사 출신인데 예. 전주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큰 선거 직후에 대형 로펌의 담당 판사가 바로 가는 거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예. 이 여성 판사가 저 내년에 좀 나가려고요. 내가 뭐 여기서 고등법원인데 대법원을 갈 것도 아니고 나 예.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나가서 변호사를 하려고요. 라고 했어. 음. 근데 그럼 법무법인 발언돼서 예. 그러면은 뭐 저희가 앞으로 뭐 SK도 많이 뭐 물량도 받으려고 하는데 뭐 김 판사님이 오시면 저희는 좋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 의미 그러니까 이런 워딩을 했어요. 예. 그러면 김현정 판사가 SK에 유리한 판결을 내주고 후에 그 로펌으로 가게 돼서 딴 사람들은 갈 때 뭐 한 20억 받고 갔는데 이 사람 막 30억 받았다. 40억 받았다. 이러면은
사후 뇌물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뇌물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게 뭐 뇌물 이런 뇌물이- 건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사가 국민의 한 절반쯤은 납득 못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반대로 그 판결을 내리고 나서 자기 이익이 극대화되는 변호사 생활로 옮겨간다. 근데 거기 로펌을 간다. 로펌은 당연히 SK 사건도 많이 했었더라고요. SK 그러니까 사건 이 로펌 할 수 있죠 뭐. 아니 예. 이 로펌 자체가 크기 때문에 SK 사건도 하고 삼성 사건도 하고 현대 사건도 하고 다 했는데 이렇게 이제 사건들을 많이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딱 SK 한 사건만 갖고 들어서 이거 SK랑 둘이 짰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법원은 지금 그런 종류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판결이 50억 판결, 곽상도 50억 판결 일반 국민 이해 못합니다. 윤미향 저 말도 안 되는 판결 일반 국민이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또 노소영 씨 관련한 이 판결을 낸 사람이 또 로펌으로 간다. 이 김현정 판사의 계약금 내지는 이적비는 얼마일까요? 네. 전주의 의원이 그 얘기를 했네요. 예를 네. 들어서 네. 판사가 옮긴 회사에서 SK 사건을 의뢰한다면 굉장히 부적절하다. 네. 근데 참 사실은 로펌들이 네. 개인 변호사들은 못 맞는 수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 사건들. 네. 그러니까 그 기업 사건을 오히려 이런 거 할 때 그러면은 네. 정관예우 막으려면 네. 그 옛날 그 기피 신청 같은 것처럼 그렇죠. 과거 검사나 판사 시절에 맡았던 사건이 있는 경우 네. 뭐 3년, 네. 뭐 5년 네. 이런 정도는 받지 못하도록 예. 그리고 소속된 로펌도 그것을 배척하도록 하는 네. 그런 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공무원 것 같은 경우에는 그 고위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만두고 이렇게 재취업을 할 때 네네. 그 취업 심사를 받거든요. 맞습니다. 3년씩 뭐 이렇게 예. 있죠. 그리고 기술을 다루는 어떤 엔지니어나 그다음에 개발자들도 회사를 옮길 때 네. 경쟁업체라든지 맞습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지 심사를 받는데 네. 이 전주 의원은 정말 잘 지적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검사나 판사는 과연 그런 걸 받는지 네. 오히려 그러면 재직 중에 벌였던 일이 네. 재직 이후에 더 큰 이익을 도모할 수 있거나 더 큰 그쵸. 자기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할 경우에는 재판의 네. 공정성이나 이런 게 맞습니다. 심각하게 훼손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히 말씀드릴 거는 저는 예. 기본적으로 노소영 씨가 SK의 주식 1조 3천억을 요구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회장의 이혼 때문에 기업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거 저는 사실 이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노소영 씨가 주장하는 그 이를테면은 둘이 결혼을 해서 기업이 일으켜 네. 세웠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SK는 지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고용됐었던 회사이고 그 사람들이 일군 목도에 있는데 마치 최고 경영자 한 사람 부부가 이 회사를 일군 것처럼 계산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 책정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게 이제 전 이해할 수 없어서 지금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예. 하여튼 판사들마저 흔들리면 정말 나라에는 정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판사님들이 조금 더 직업적 그 자부심을 갖고 예. 좀 이런 판결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법복을 벗고 민간으로 나갈 때 선택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뭐 권순일 대법관이 정말 법관 얼굴에 먹칠을 했다라고 일선 판사들이 그렇게 개탄을 한다는데 이런 네. 케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최종 심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도덕, 윤리 뭐 이렇게 다 했을 각종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네, 최소한 마지막에 가서 네, 법원이 결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자꾸 쌓이면은 네, 이제 어느 누구도 정말 법원 말까지 안 듣게 되면은 사회는 그냥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가 그렇죠.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바로 야만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세상을 야만으로 몰아가고 있는 본인 한 명 한 명은
나 하나쯤이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게 쌓여가지고 정말 그리고 사실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맞아요. 저희가 후반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법원이 문제인식 정의구현 이게 문제 없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려갖고 사실 네. 굉장히 진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김학의 사건. 김학의는 온 국민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렇게 막 여성을 안고 브루스 빤스랑 난닝구 쌍방울인지 모르겠는데 쌍방울을 입고 여성이랑 브루스 추는 장면이 나왔어요. 쌍방울 그게 드레스. 몰카 건설업자가 찍은 몰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김학의라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참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제 출금 무죄 네. 나온 것 판사들 때문에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자 김학의가 비록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 김학의를 가둬놓고 수사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 검찰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옳은 일일까요? 그른 일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제 법원이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예. 김학의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검찰이 문재인 검찰이 부적절한 법을 어기는 행동으로 그 사람을 출국 금지시켰어도 이거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왜냐? 김학의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런 논지를 피는 판결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착한 깡패도 착한 네. 깡패는 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저거는 나쁜 놈이니까, 그렇죠. 나쁜 놈이니까 그냥 그렇죠. 법을 어겨가면서 잡아도 돼. 그러니까 네. 지금 뭐냐면은 김학의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예, 김학의 전 이제 그 차관에 대해서 그 출국 금지를 긴급 출국 금지를 문재인 정부 검찰이 내렸어요. 못 나가게 하려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출국 금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막 이거는 과거사 반드시 밝혀야 되는 네, 거라고 조직의 얘기했거든. 명운을 걸고 네. 잡아라. 네. 그래서 김학의 씨가 출국하려고 하는데 그 공항에서 잡힌 게 긴급 출국 금지인데 네. 그 과정에서 공문서나 이런 것들이 적법하지 않게 발급이 됐거든요. 그렇죠. 공문서 같은 걸 사실은 위조를 한 거예요. 예. 이걸 가짜 서류를 만들어 갖고 뒤에 승인을 해주고 막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과정을 누가 했느냐? 심지어 검찰이 했어요. 예. 사기꾼들이 한 게 아니라 김성태 같은 깡패들이 한 게 아니라 현직 검사들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다 위법성이 있다. 위법하다. 예. 어? 이렇게 저 긴급 출금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 위법한데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 김학의를 그때 예. 출국 금지를 시킨 게 그 업자에게 수천만 원 뇌물 받은 혐의 요걸로 이제 출국 금지를 시키려고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걸로 잡아두고 과거 사건을 다 다시 그 저 혐의를 밝혀가겠다 하는 그 그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다. 1. 2. 공소시효도 지났다. 3. 그래서 검찰의 긴급 출금 행위가 위법했다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다 위법한 거는 맞는데 이 사람은 어차피 수사를 받을 사람이었잖아. 수사 받을 게 틀림없었으니까 이 사람을 못 나가게 막은 거는 정당해. 라고 판결을 내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이제 곳곳에서 위법과 편법적인 걸 해서 네. 목적이 정당하면은 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네. 곳곳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판결이 하나가 사례가 되면은요. 네. 예를 들어서 좀 더 심하게 하면은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고 살인의 정당성과 살인의 목적의 한목적적인 것. 그것은 어떤 뭐 사법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와서 살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법원 최소한의 그것까지는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법치주의를 정해 놓는 건데. 네. 이게 김명수 대법원에서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SK 이혼 판결했던 네. 판사의 그 로펌행위나 이거나 네. 그리고 변호사인 그 국회의원이 네. 깡패 옹호나 이런 네. 것들이 법이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거는요. 마약도 못하게 제가 하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해한 김재규가 그때 재판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야수의 심장을 쏘았다. 그렇죠? 예. 예, 만약에 그 사람이 그때 그래서 그 판사가 맞아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이거는 어떤 자연인에 대한 혹은 대통령에 대한 시해 사건이 아니라 독재자에 대한 시해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참 순수해라고 생각을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논리를 확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완전 혼란으로 갑니다. 아까 네. 야만의 시대라고 했는데 야만이 그게 야만이지 뭐가 야만입니까? 그럼요. 지금 방금 하나 댓글에 우리 지나갔는데 네. 마약을 왜 아까 깡패 마약 네, 수업에 마약은 지금 북한 마약이 많이 들어와 있을 수 아,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아, 댓글을 들었는데 재밌네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정말로 하여튼 오늘 갑자기 좀 우울해지네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사실은 뭐 판사, 법조인,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여러분들이 있지만 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망이 두텁고 그 직에 대해서 예우를 많이 받는 사람은 판사입니다. 왜냐하면 판사 들어온다고 일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일어납니다. 존중의 예. 뜻으로, 경의의 뜻으로. 예. 이거는 세계 법원이 똑같습니다. 모두가 일어나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 판사를 개성을 가진 나는 정말 정의론자야. 나는 네.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개인을 위해서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구현하고 있는 올바른 공정한 정신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징. 예. 그런데 지금 판사들이 그 국민들의 기립을 받을 만큼 정말 맞는 판결을 내리고 있나 이 부분은 정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